의원님 지금 뭐 4선 국회의원 하시고 이제 5선 도전하시는데 이번 총선은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도 더 절체절명한 선거가 돼버렸습니다.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. 민주당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이번 선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제3지대가 태풍이 될까요? 제3지대가 지금 점점 커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. 모르겠습니다.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을 또는 유권자들을 만나면 뭐 별로 별로 관심들이 없어 보여요. 아, 제3지대 별로 관심 없어요. 네네. 어쨌든 뭐 물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건 결국 여야 기성 정당들에 대한 어떤 실망들,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는 거지. 과연 그게 실제로 투표 현장에서 그 표로 나타나는지는 저는 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3지대가 뭐 이낙연 신당부터 해서 이준석 신당까지 전부 모인다 하더라도 실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들어가면 뭐 기호 1번, 2번 양당 그리고 전부 모일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전부 과연 뭐 이낙연, 이준석 두 여야의 전직 대표들이 같이 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것은 상당히 의문이고요.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사실은. 정당을 우리가 만들 때 정당이 정치적 목표, 정치적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아니겠습니까? 그럼 무슨 정치적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두 분이 살아온 그 과정, 정치 행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? 근데 어떻게 같이 하겠다는 건지. 지금 민주당에 탈당한 분들도 과연 뭐 이재명 그분들 1년 내내 얘기했던 얘기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비판밖에 없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지만 원칙과 상식의 핵심은 그냥 1년 내내 이재명 안 된다. 물러나라. 이재명 사당화됐다. 이것뿐이었습니다. 그럼 민주당의 나머지 모든 국회의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재명 당대표를 쫓아가는 그런 집단입니까?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러면 그게 과연 뭐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냐.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 탈당의 목표는 그냥 이재명 싫다.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 생각해요.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.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전 대의 명분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파괴까지 이루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겁니다.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갖다가 중단시키는 게 가장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. 그다음에 야당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거기에 다른 어떤 명분을 제시하는 건 그야말로 추상적인 공허한 그냥 뭐 언어의 유의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 뭐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은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. 원칙과 상식은 정말 뭐 이재명 나빠요, 이재명 싫어요 이런 선택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스토리가 다른 걸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 합친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합친다고 보십니까? 결국 뭐 국회의원 당선 아니겠습니까? 국회의원 한 명이 목적이다.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뭉치는 거지. 무슨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다고 그 뭐 소위 말하는 빅텐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?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빅텐트 제3지대 효과는 뭐 여론조사로 좀 잡히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태풍이 되거나 뭐 어떤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.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 여야 지금 정당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느 정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도 하고 있는데 정치 개혁 안들을 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 또 확실한 또 정치 개혁 또는 사회 개혁 또는 경제 정책들을 좀 제시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. 결국 그걸 집행해낼 수 있는 이뤄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, 참신한 인재들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선보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여야가 어느 정도 정치 개혁 안들을 내고 또 좋은 인물들을 낸다고 하면 거기서 경쟁한다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. 근데 저희 이제 기자들이 보기에 일단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 차원에서 영입하는 인재들은 사실상 망언에 가까운 역사 인식, 그다음에 이제 여성 혐오 비하 뭐 이런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이제 성인지적 감수성이 없는 발언.
한편으로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래도 뭐 노무현 정부, 문재인 정부에 개입하거나 간섭했던 분들, 아니면 뭐 법조인들, 뭐 이런 분들이어서 딱히 양당 공이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. 이건 좀 약간 억울합니다. 억울하십니까? 그 여당 지금 뭐 여당의 뭡니까? 그 뭐 비대위원들, 뭐 공관위원들 보면 정말 이렇다 할 분들이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선발해 갖고 그 낙하산으로 투입한 분들이 아닌가 또 이런 의심이 들고요. 기존의 여당에서 벗어나는 바가 전혀 없다.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대통령실과 그 국회와의 관계, 여당과의 관계, 이게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 아니었습니까? 가장 그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강서구청장 공천 아니었습니까? 그걸 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비대위가 들어왔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여당에는 사실 기대를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정치개혁에 관련된 그야말로 현실성 없는 여러 가지 그 말의 성찬 이것 변은 없는 거고 야당은 저희는 좀 다르죠. 저는 뭐 이명박 비대위원장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고 또 비대위원들도 엄정하게 공관이죠. 공관위원들도 엄정하게 공천할 분들이고 영입 인사들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지금 뭐 기후환경 전문가의 뭐 박지혜 변호사라든가 또 기업인이 이재성 씨라든가 또는 뭐 경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주장했던 유삼용 총경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또 의료인이 있던 우리 강청희 의사라든가 이런 건 다르죠 사실. 알겠습니다. 아유 뭐 그 억울하시다라고 하니 제가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